자도 자도 피곤하고 여기저기 아파서 분명 병에 걸린 것만 같은데 막상 건강검진을 받으면 정상으로 나온다고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드헬스 코치 에린입니다. 풀리지 않는 피로. 만성 피로는 현대인의 유행병입니다. 만성 피로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병원에서는 대부분 스트레스를 줄이고 잘 먹고 잘 자라고 하죠. 잘 먹고 잘 쉬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말하면 두루뭉술해서 잘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 에린이 만성 피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한 직장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분이 계십니다. 아파서 쉰 날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거의 없었어요. 나름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술자리도 적당히 피했습니다. 인간관계도 나쁘지 않고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일찍 승진해서 그럭저럭 잘 지냈어요. 몇 년 전 상사가 새로 바뀌기 전까진 말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상사의 괴팍한 성격에 여러 오해까지 겹쳐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다행히 2년 임기였던 그 상사는 이제 퇴직했어요. 그러니 몸도 마음도 훨씬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불면증에 우울증까지 생겨버린 것 같으니 말입니다. 요즘은 너무 피곤해서 주말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거나 잠을 자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가시질 않아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아서 아침에는 간신히 일어납니다. 직장에 출근하면 오전부터 기운이 없고 커피를 마셔야 겨우 정신이 들어요. 오후에는 식곤증이 더 심해지고 아무 이유 없이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그나마 몸이 나아지는데 밤이 되면 오히려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문제예요. 이렇게 지낸 지 벌써 6개월이 넘습니다. 몇 달 전에는 감기 몸살 때문에 한 달 넘게 고생을 했습니다. 감기가 좀 나아지나 싶을 때쯤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해서 한동안 위염약을 달고 살았고요. 변비와 설사가 자주 있어서 대장 내시경도 했는데 정상이라고 나왔습니다. 아침엔 가끔 코피가 나는데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 것 같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찜찜하죠. 최근에는 밤중에 두드러기가 심하게 올라와서 응급실에도 몇 번 다녀왔다고 하네요. 만성 알레르기라고 하는데 몸 상태가 정말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만성 피로 사연에 공감되시나요? 피로는 몸과 마음이 힘들게 기능하는 상태입니다. 몸이 힘들게 기능한다는 말은 100쪽이나 되는 우리 몸의 세포가 힘들게 기능한다는 뜻이에요. 각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발전소가 수천 개씩 있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피로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스트레스, 격한 운동이나 노동, 심리적 충격, 불면, 우울증, 권태뿐 아니라 영양소 불균형, 농약, 환경호르몬, 중금속 중독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만성 피로가 생기면 호르몬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부신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성호르몬을 3대 생존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 가지 호르몬 모두에 문제가 생겨요. 먼저 부신 호르몬을 살펴볼게요. 부신 호르몬 중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있습니다. 이 코르티솔이 치솟다가 점차 고갈되는 것을 부신 피로라고 하는데요. 달고 짠 음식이 땡기고 무기력증과 불면증이 있고 아침부터 피곤한 것이 바로 부신 피로의 증상입니다. 성인의 절반은 살면서 한 번 이상 부신 피로를 겪는다고 해요. 부신은 몸에서 보일러 역할을 합니다. 영양소를 사용해서 열 에너지를 만들고 혈당, 혈압, 면역, 성호르몬 조절에 관여해요. 그러니 부신 피로는 성호르몬에도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부신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성호르몬 불균형이 생기면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고 여자는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는 에스트로겐 우세가 됩니다. 에스트로겐 우세는 젊은 여성에게 잘 생기는데요. 그럴 경우 비만, 여드름, 생리불순, 생리전 증후군, 불임, 난소 종양 등이 생길 수 있어요. 참고로 에스트로겐 우세는 스트레스 외에 플라스틱, 비닐, 프탈레이트 등 환경 호르몬이 주 원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갑상선은 체온 조절에 관여합니다. 아침 체온이 36.5도 이하면 갑상선 저하인데요. 체온이 0.5도 낮아지면 대사가 20% 떨어지고 체온이 1도 낮아지면 면역력이 30%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갑상선 저하도 성인의 절반에서 나타나는데 손발이 차고 살이 찌고 피부가 건조하고 우울증이 생기고 저녁에 피곤한 것이 갑상선 저하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사연에서 보면 변비와 설사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변비와 설사는 장에 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장 건강이 수많은 만성 질환의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만성 피로가 있을 때는 장 건강을 최우선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장은 최전선 방어지대로서 밖에서 들어오는 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장 점막이 망가져서 새는 장 증후군 혹은 장 누수 증후군이 생기면 독소가 들어와 만성 염증과 알레르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 장 점막을 망가뜨리는 스트레스, 술, 항생제, 제산제를 피해야겠죠. 또 장내 세균은 중요한 면역 기능을 합니다. 유산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아주 중요하고요. 자, 만성 피로의 원인과 증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이야기다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걱정 많으실 여러분께 정신과 전문의 후박사의 탁월한 처방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스트레스를 점검하세요. 현대사회에서는 몸이 고생하는 일보다 마음이 고생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스트레스의 1등 원인이에요. 거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대표적인 부정적 감정이고 알려진 부정 감정만 해도 60개가 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 불균형이 생겨요. 하지만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는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 아무리 다짐한들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잠이라도 잘 자고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고 너무 지치기 전에 쉬어야 합니다. 자는 동안 몸과 마음이 정화되고 쉬는 동안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요. 또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움직여야 건강합니다. 둘째, 영양 결핍을 점검하세요. 칼로리보다 영양소가 중요합니다. 영양이 결핍되면 에너지를 잘 생산하지 못해요. 그러니 좋은 식재료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설탕을 피하세요. 인스턴트 식품과 가공식품은 가공하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줄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잘 챙겨 먹어도 영양소를 충분히 얻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우스 재배로 과일과 채소의 영양소가 줄어서 과거의 10%밖에 되지 않고 곡물 사료를 먹이다 보니 고기 품질도 떨어졌죠. 결국 보충제가 필수가 됐기 때문에 매일 비타민 B, C, D, 마그네슘, 오메가3, 유산균 정도는 기본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생산과 해독에 필수인 물도 따뜻하게 많이 마셔주세요. 오전과 오후에 각각 1리터 정도는 마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환경 독소를 점검하세요. 환경 독소는 염증과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환경 호르몬은 석유 화학 제품의 용기, 용매, 향기에 많이 쓰이는데 몸에서 제노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우세가 되고 난소종양, 유방암, 전립선암을 일으킵니다. 또 많은 과일과 채소가 농약에 오염되어 있으니 가능한 유기농으로 구입하고
식초물에 5분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어주세요. 그리고 뇌손상, 자폐증, 파킨슨병, 치매의 원인인 중금속도 조심해야 합니다. 수은, 알루미늄, 납, 그리고 최근에는 미세먼지도 중금속 오염의 주 원인이니 마찬가지로 꼭 조심해 주세요. 만성피로의 원인이 생각보다 복잡하죠? 만성피로 자체가 당장 큰 병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건 물론이고 병이 생기기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심해지기 전에 잘 대처해야 합니다. 만성피로는 지난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대사증후군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만성피로가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 알레르기가 생기고 점차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암 같은 만성 질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살펴본 것처럼 스트레스와 환경 독소를 피하고 영양소를 골고루 잘 챙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 활기찬 하루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